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취미생활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홈 베이킹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킹의 기본인 반죽부터 부드러운 머랭까지 베이킹 속에 들어있는 과학을 알면 누구나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달콤한 힐링, 홈 베이킹의 매력을 느껴보시죠.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린 초콜릿부터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 마카롱까지 달콤한 매력의 디저트는 이제 단순한 후식의 개념을 넘어서 고급 요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 흠이라면 흠.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집에서 직접 과자를 굽거나 빵을 만드는 홈 베이킹이 인기입니다. 반죽을 주무르고 빵을 구워내는 동안 힐링이 된다는 홈 베이킹의 매력. 그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집 한켠에 자리한 주방. 이곳은 조소영 씨만의 작은 베이커리입니다. 촬영 시작!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준비해 볼까요? 네. 뭐하고?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요. 유튜브 촬영 찍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홈 베이킹 비법을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서영 씨.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더욱 인기라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요리 쪽을 하고 있어서 요리를 하면서 취미생활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쉬운 베이킹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재밌고 만드는 대로 또 성취감도 있고 선물하는 매력도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홈베이킹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과 제빵용품의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은 홈 베이킹에 빠져든 걸까요? 원리만 조금 이해하고 재료만 조금 준비하면 그 누구나 맛있는 빵도 만들 수 있고 전문가 못지 않은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레시피에 맞게 차례대로 넣으면서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홈 베이킹계의 금손이라는 서영 씨. 익숙하게 도구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전문가 못지않아 보입니다. 이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끝! 그런데 반죽이 구워지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마지막에 넣었던 이 하얀 가루에 숨어 있습니다. 베이킹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인 베이킹 파우더. 2에서 5%만 넣어도 빵을 부풀게 하고 풍미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베이킹 파우더 안에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반죽 안에 있는 수분과 만나면서 탄산가스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오븐에 들어가면서 열과 만나면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팽창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빵의 반죽이 부풀어 오게 됩니다. 반죽 사이사이에 생긴 이산화탄소 덕분에 스펀지같이 부드럽고 푹신한 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베이킹의 꽃, 머랭입니다. 머랭이란 달걀 흰자를 거품 내서 단단하게 만든 건데요. 머랭 만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머랭 하나만 잘 쳐도 빵이나 과자 만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머랭은 오로지 달걀의 흰자만을 사용해서 열심히 거품기로 저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머랭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저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눈처럼 변한 달걀 흰자.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머랭을 알기 위해서는 그 흰자의 구성 성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흰자의 구성 성분으로는 수분이 약 85%, 단백질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 이 단백질 성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성분이 공기와 접촉했을 때 계면장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 변성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얇은 막을 형성해서 먼저 공기를 받아들였던 것을 가둬두게 되고 이때 머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아미노산과 공기를 좋아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빨리 저으면 일시적으로 단백질에 꼬여있는 구조가 풀리면서 친수성 아미노산은 물과 결합하고 소수성 아미노산은 공기와 결합해 공기방울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많이 저으면 머랭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달걀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을 써야 계란에 거품을 냈을 때 단단하고 안정적인 거품이 나오거든요. 원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했을 때 신선한 달걀이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거품이 나왔었어요. 달걀의 신선도가 머랭의 단단함을 좌우한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신선한 계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pH거든요. 이 pH가 4.6에서 4.8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단단한 머랭이 되고 안정적인 머랭이 되고 잘 분리가 나지 않거든요. 신선한 계란일수록 산도가 안정적으로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야만이 좀 더 잘 올라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안정적인 거품이 아닌 그냥 부피만 큰 불안정한 머랭을 얻으실 수 있고요. 좀 더 신선한 계란일수록 좀 더 안정적인 머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랭을 만들기 위해 조심조심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서영 씨. 특히 이 과정에 더욱 신경 씁니다. 깨끗한 흰자를 얻기 위한 과정인데요. 머랭을 치실 때는 흰자에 아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그릇에 있는 미세 흠집에 지방이나 이물질이 껴져 있으면 머랭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이물질도 머랭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3개의 깨끗한 흰자를 준비합니다. 한 곳에는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른 한 곳에는 노른자를 섞었습니다. 나머지는 흰자 그대로 준비했는데요. 3가지 중 가장 머랭이 잘 만들어지는 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비슷하게 거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5분 동안 저은 결과 기름이나 노른자가 들어간 흰자는 머랭처럼 거품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랭을 만들 때 노른자나 기름 같은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를 갖고 싸워요. 머랭하고. 공기를 뺏어버려서 머랭이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머랭을 올리시다가 좀 약간 지저분하거나 기름기가 남아있어서 머랭이 잘 안 오르실 경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깨끗이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사용하시면 머랭이 더 잘 올라오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백질의 표면을 코팅해 주는데요. 결국 단백질과 공기의 결합을 방해해 머랭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머랭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여러 번에 걸쳐 설탕을 넣어주고 저어주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설탕이 꼭 들어가야 더욱 단단한 머랭이 완성됩니다. 머랭은 이렇게 돌려서 들었을 때 이렇게 뿔이 나올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있어도 안 떨어져요? 네,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뒤집어도 안 흘러내릴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머랭입니다. 설탕을 넣어야 더욱 단단해지는 머랭. 그 이유는 뭘까요? 보통 머랭을 칠 때 보시면 푸석거린다든가 분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를 포집해줘야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버리는데 설탕이 들어갈 경우에는 얘네들이 용액을 되게 질척거리고 약간 단단하고 좀 쫀득쫀득거리게 만들어줘요. 설탕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끈적거림으로써 좋은 머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신선한 달걀, 깨끗한 그릇과 설탕, 그리고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누구나 머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생크림 케이크 쉽게 만드는 소영 씨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얘는 식물성 생크림이고요. 이건 동물성 생크림인데 식물성 생크림이 조금 더 작업성이 좋아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저어서 거품을 내는 휘핑 과정을 거치면 풍성하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완성되는데요. 오랫동안 휘핑을 하자 더욱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집니다. 이게 모이면 이제 버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물을 계속 빼주면 버터로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저으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생크림.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생크림을 사용하다 보면 부글거리거든지 아니면 되게 분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온도 관리라든가 너무 교반을 많이 하셔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생크림은 수증유화, 즉 수분기 안에 안정적으로 기름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좀 전문적으로 말씀은 유화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으로 돼 있는 게 4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교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얘네들이 유중수화, 즉 기름기 안에 수분이 있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방끼리 모여 있고 수분은 자꾸 분리가 돼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돼요. 좋은 생크림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4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바로 꺼내셔서 아이스베이스, 즉 얼음물에다가 받쳐가지고 항상 사용해서 얘네들이 온도가 4도씨 이하로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교반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한쪽 부분을 울리시고 나머지 분리될 것 같으면 또다시 좀 약간 섞어서 하면 좋은 생크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홈 베이킹. 거창한 재료와 도구 없이도 몇 가지 과학 법칙만 알면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집콕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 홈 베이킹으로 달콤한 빵 굽는 냄새 맡으며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